문항 분석은 이제 고정 검사 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이 있고,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이 있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고요. 녹화 동영상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 차별 기능 문항 추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가 수준 설정.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먼저 컴퓨터 검사인데, 이제 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평가 모형 수행 평가 이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측정 평가 내용은 이제 녹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진도를 나왔는데 아직 녹화 동영상을 다 안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는 녹화 영상을 다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뒷부분,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뒷부분 바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데이터 과학 오늘 할 내용이 이 데이터 과학 중에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 과제랑 연관돼 있는데 시범을 보이고 실습은 다음 주에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대면 수업이 두 번만 있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대면 수업이 없습니다. 11월. 그리고 이제 과제 제출은 11월 30일에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고 12월 첫 주에 대면 수업이 한 번 더 있고 둘째 주 그러니까 12월 11일 오후 2시에 여기 인문사회관 103호 영구동에 있는 103호에서 2시간 동안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공지에 나중에 다시 올리겠지만 12월 11일 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 캠퍼스 인문사회관 영구동 103호에서 기말고사를 볼 거고 이제 남은 거는 과제인데 과제 중에 이 평가 보고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보고서와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표, 평가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제가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은 모든 이제 일정이 끝나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11일 오후 4시 되면은 이제 기말고사까지 보기 때문에 끝나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녹화 동영상 올려놓은 거, 특히 3주차부터 6주차까지 올려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지 출석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분을 여러분들 신경 쓰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의 하나 일환으로서 그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는 여기 주차학습에 보면은 7주차에 보면은 이렇게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코로나19 때 이제 가장 교육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특히나 영향력이 컸는데 사회성을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 때도 물론 사회성을 발달할 이제 시기이긴 하지만 이제 사회성을 형성하고 발달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원격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었는데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회성을 특히 이제 그때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벌써 5년 전 얘기긴 한데 거리두기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제 모이지도 않고 놀이터에 가서도 좀 멀찌감치 떨어져 놀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 발달에 큰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뭐 코로나만 끝나봐라 이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겠지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죠. 그냥 그게 이제 뉴 노멀이 돼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새로운 문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결손이 생기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뭐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가장 어려워한다. 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여러분들도
대화할래, 카톡할래 그러면 전화할래, 카톡할래 그러면 전화보다는 카톡을 선호해서 이제는 대면 만남도 꺼리지만 이제 전화 통화도 꺼리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관계성 우리가 형성하고 발달해야 될 시기에 뭐 여러분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놓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죠. 어떤 아이들이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성취 아이들과 저성취 아이들의 학업 격차가 커졌는데 또 다른 문제는 저성취 아이들은 이제 남는 시간에 뭐 하냐 봤더니 그냥 테레비 시간이 테레비도 스마트 TV가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테레비 시청 시간이 뭐 하루에 4시간으로 늘었고 고성취 물론 이제 모든 고성취가 아니고 이제 고성취 중에 잘 사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음악회 가고 미술관 가고, 뮤지컬 보고, 뭐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네트워크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져서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문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냐 이제 불거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뭐 제 주 전공이긴 한데 네트워크 중에 이제 사회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뭐 우리 기말보고서랑 연관해서 얘기하면 이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평가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과학에 이제 오늘 설명하는 네트워크 분석, 다음 주에 설명하는 텍스트 마이닝이 이제 들어가니까 예전에 이제 1학기 때는 여러분들 실습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학교 반 아이들의 좀 이따 설명할 이제 측정 도구 설문지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 오늘 우리 과제 제가 시범 볼 시각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기말 리포트를 써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2학기는 좀 한계가 있죠. 임용 1차 뭐 끝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2차도 준비해야 되고 실제 학교 현장 가서 데이터 수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혹시 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사람들은 기말보고서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내가 해가지고 아니면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여러 이제 과가 다양한 과가 있지만 내가 우리 학교, 우리 과 심화전공 동기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저는 이제 교과과라서 교과과 학생들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도움을 주는 친구는 누구인지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그런 이제 시각화하는 기법으로도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텍스트 마이닝 신문 기사라든지 언론 기사를 자동으로 웹 크래핑 크롤링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기법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텍스트 마이닝이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이 사회 네트워크 분석, SNA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이제 3시간, 한 2시간 반 동안 한 4시 반이면 제가 마칠 건데 제가 인천에서 오늘 학술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교과과 인천으로 넘어가 돼서 한 2시간 반 동안 설명할 내용이라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설명을 못 할 것 같고 이제 분석에서 개념 측정, 그다음에 2에서 시각화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는 포짓 클라우드라는 거를 쓸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제 컴퓨터를 켜고 LMS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과제 및 평가, 거기에 데이터 분석, 들어가 보시면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써놨어.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그래서 2번에 포짓 클라우드 링크를 걸어 놨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면 포짓 클라우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4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제 크게 보면 개념, 측정, 분석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문화인류학, 사회학, 수학, 교육학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발달이 됐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문이니까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소셜 네트워크란 뭐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액터, 행위자.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 셋, 집합. 행위자의 집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키워드는 릴레이션.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관계 형성, 관계 발달이 중요하다.
관계성이 중요하다 할 때 이제 보통 relationship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행위자들의 집합에서의 이제 관계, 행위자들의 관계, 용어가 나온 건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도 안 됐는데, 한 80년 좀 됐죠. 54년에 처음으로 반스라는 학자가 이 용어를 썼고요. 국내에는 87년에 김용학 연대 사회학과 교수이면서 이제 전 총장을 지냈는데, 유오브 시카고 사회학과를 나와가지고, 유오브 시카고가 유명한 학문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카고 학파 중에 경제학, 그다음에 사회학, 블룸 여러분 들어봤어요? 블룸? 블룸의 실험학교가 블룸이 아니라 존 듀의 실험학교가 이 시카고 교육학. 그래서 이제 시카고가 세계가 유명한데 교육학은 탑 10에 못 든다고 없애버렸어요. 탑 5에 못 든다고 없애버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김영학 교수님이 사회연결망 이론, 사회연결망 분석이라는 책을 내면서 국내 소개했고, 이제 인하대 경영학과의 손동원 교수님 조금 이제 다른 관점인데 경제 경영에서의 특히 이제 경제 경영은 사고 팔고 이 두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네트워크 컨셉이라서 2002년에 이제 사회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책으로 내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자, 기반 학문은 이제 문화인류학, 사회학, 질적 연구 같은 경우, 양적 연구는 이제 사회학, 오늘 이제 새로운 학자를 또 소개할 텐데, 모네노라는 학자, 여러분들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들어본 적 있어요?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이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를 창시한 사람이 모네노이고,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시범 보일 소시오그램을 만든 사람도 모네노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보통 한 학자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학문이 계량사회학. 우리가 심리학은 계량 심리학이 있죠. 영어로는 이제 사이코메트릭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사회학도 계량, 그래서 소시오메트릭스. 계량 생물학은 바이오메트릭스. 뭔가 매트릭스가 붙으면 이제 계량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학은 질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모네로라는 학자가 1934년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면서 계량 사회학이 이제 탄생하게 됐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하나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 네트워크를 연구할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문화인류학자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부족이 어떻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제 권력이 세습되는지 보통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참여 관찰을 하고 면담을 하고 문서를 통해서 이제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많이 해왔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회 네트워크 분석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혈연지연 학연. 이게 이제 가장 부정적인 문제인데,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혈연사회죠. 아직도 우리 추석, 이제 설날 때, 가족이 모여서 이런 이제 혈연사회인데, 점점 이제 사회가 이런 대가족 사회여서, 보통은 이제 생물학적, 비슷하게 생겼지. 문화적, 뭐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강원도 음식, 이게 이제 음식이 또 이제 특색이 있는데 그런 이제 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4인 가족이 대표 가정 유형이었다가 최근에는 1인 가족이 대표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혈연 관계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됐고, 옛날에는 같은 족보를 쓰는 집안들끼리는 모여 살았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지연이 많이, 여러분들 뭐 기숙사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자취나 혹은 이제 자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 이제 혈연이란 개념이 같은 동네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제 강하지 않다는 거지. 그 전통적인 혈연 지연이 깨지고 학연도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경인교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인천은 모르겠는데 경기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천은 워낙 이제 태생부터 우리가 뭐 교감, 교장, 장학관 뭐 우리 교감까지도 인천교대라서 이제 경인교대라서 똘똘 뭉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과거 문화인류학으로 연구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자,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소그룹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인류학은 한 부족을 다 연구한다 그러면 사회학은 그중에 어떤 소그룹,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갱. 그래서 보스턴의 갱 집단 50년대 연구한 게 상당히 유명한 연구예요. 여러분들 대부 1, 2, 3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카고의 마피아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질적 연구, 사회학의 이 소그룹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서울역의 노숙자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역의 노숙자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연구는 비행 청소년들 연구를 해요. 주로 이제 면담, 관찰, 문서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소그룹 연구가 어떤 개인과 어떤 이제 소집단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긴 하나 이걸 양적인 분석을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문항 분석 제가 다루면서 비넷 우리 최초의 지능검사 만든 비넷이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정신과 의사였는데 정상아동인지 비정상아동인지 한번 판단해 달라 해서 만든 게 지능검사인데 그런 것처럼 모네노라는 이분도 이제 일리노이주에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허드슨 직업여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업을 안 들어오고 이 전원 기숙사인 한 고등학교였는데 기숙사에도 안 들어와서 왜 그런지 한번 연구해 달라 해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뭔지 뻔한 결론인데 같은 룸메이트들끼리 수업도 안 들어오고 집단 가출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인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친구 관계 때문에 이제 이탈 행동을 하는구나 해서 그걸 이제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모네노 이 사람이 이제 소시오그램과 계량 사회학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제 그 뒤로 발달하게 됐고요. 특히 제가 이제 2015년, 13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12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15년부터 이제 이 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이런 건 이제 그 워크샵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저한테 기대하는 거는 소시오그램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는 근데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요. 다음 주에 할 네트워크 분석도 요 소시오그램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 자, 1979년에 이제 저는 학회, 지금 한 10년째 학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인스라는 학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됐고, 네트워크의 또 다른 표현인 이제 두 가지 학술지가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와 커넥션이라는 학술지가 이제 발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학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렇게 이제 컴퓨터 혹은 뭐 이산 수학 이런 걸 좀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래프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가 34년도에 시각화법이 처음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지만 큰 발전이 없었던 이유는 이 그래프 이론이 발전이 안 돼서 그런 건데 70년대, 1970년대 수학의 그래프 이론.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과 선으로 뭐를 표현하는 거야. 점과 선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사람을 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특히 이제 원사이드 혹은 뭐 뮤추얼 릴레이션십은 화살표가 있는 선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그래프 이론인데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있는 라인을 그려서 통계 모형으로 발전한 게 81년도. 그래서 이제 50년이 안 됐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르코프 들어봤어요? 학자 중에, 러시아 학자 중에 마르코프라는 학자가 있고, 1차 마르코프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냐면, 어제, 오늘의 네트워크는 바로 직전, T, 현재의 네트워크는 바로 직전, T-1. 어제, 만약 1단위로 친다면 어제 네트워크만 영향을 받는다는 게 1차 마르코프 성질인데,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야지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통계 모형화할 수 있어서 그게 나온 게 이제 86년. 실제 모형으로 나온 건 96년.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된 신생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제가 이제 분석이라고 했지만 네트워크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물리학, 계량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과에서 발달한 방법론이 사회과학으로 넘어가서 사용되는데
두 가지 방법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석박사 공통 과목으로 수업하는 다층 모형. 이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발달한 모형이 다른 학문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 사회 네트워크 모형은 사회학, 문화인류학, 이렇게 특히 이제 사회학에서 발달한 모형이 물리학으로 혹은 생물학으로 뉴럴 네트워크, 그것도 뉴런과 뉴런 사이의 네트워크거든요. 그거 분석할 때도 이 네트워크 기법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스케일 프리, 그다음에 작은 세상, 스몰 월드, 선호적 연결, 제가 이제 PA라고 칭하는데 좀 이따가 요거 그려볼 건데 스몰 월드랑 선호적 연결 이런 이제 어떤 물리적 법칙과 비슷한 네트워크 법칙을 발견하게 됐고 최근에는 텍스트 분석 다음 주 할 텍스트 분석이나 딥러닝, 머신러닝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의아스러워 할 거야. 내가 임용일차 끝난지도 안 됐고, 이제 그 다음 주 수업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네트워크 분석이지? 교육학하고 네트워크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왜 네트워크 분석을 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여러분들 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학부가 여기 수원에 파장동에 국립세무대학교라고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 있었다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99년인가 8년에 없어졌는데 일단 거기를 졸업하면 8급 이제 시험 보지 않고 8급 세무공무원, 관세공무원이 되는 건데 제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북강주 세무서에 한 3개월을 근무하다가 그만뒀어요. 퇴직금 한 15만 원 받고 100일이라고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봐서 연대교육학과 학부부터 석사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거는 나중에 내가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좀 운영해 보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어린 생각에 돈이 일단 있어야지 학교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돈을 벌려면 세무사가 돈을 잘 번다는데. 그래서 이제 세무대를 갔던 건데 막상 가보니 국가가 돈이 많아요. 우리 지금 내년 교육부 예산도 106조 정도 되는데, 돈은 항상 국가가 세금으로 돈이 많구나. 오히려 돈보다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이론이 더 중요하겠다 해서, 이제, 이론을 공부하려면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교육학과를 갔던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관심은 이제 학교효과, 학교 개혁, 학교 또 뭐 개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학부 때야 뭐 전공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녔고 석사는 그 학교효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학교효과 연구 방법은 다층 모형이라는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학교효과를 연구했기 때문에 연대 이제 강상진 교수님이 우리나라 다층 모형의 대가였고 그걸 뭐 알아서 갔던 건 아닌데 어떤 이제 들어가다가서 보니까 이제 다층 모형이 학교효과 연구에 쓰여서 다층 모형을 연구하는 걸로 해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미국 유학 갈 때도 나는 다층 모형을 연구해서 학교효과 연구할 거야 이렇게 이제 흔히 SOP라고 하는데 학업 계획서를 쓰고 실제로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죠. 근데 어드미션을 받고 보통 어드미션을 뭐 우리 이제 학과장 전공주임이 이제 메일을 줘요. 그래서 전공주임이 누군가 봤더니 켄 프랭크라는 사람이 제 이제 그 전공의 전공주임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다층 모형을 하고 있고 학교효과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도 다층 모형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페이지 수가 되게 이렇게 분량이 적고 더 큰 내용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학교 효과, 학교 개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놔서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 원래 제가 이렇게 의도하고 공부했던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켄 프랭크를 이메일로 만나게 됐지만 만나게 되면서 혼자 나는 이제 유학 가가지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전공해야지.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연구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1세대 학교효과 연구가 66년에 콜만 리포트인데 이때 이제 가장 큰 가정은 뭐였냐면 우리 지금 에어컨 교체하려고 지금 밖에 세워놨는데 이렇게 에어컨 혹은 뭐 책걸상 이런 이제 물리적 환경이 아이들의 성취도 영향을 줄 거다 해가지고 대단히 연구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뭐였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이들 성취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걸 우리가 Social Economic Status, SE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66년 콜만 리포트가 나오고 이제 미국 교육학자들이 발칵 뒤집혔죠. 어? 부모의 SES가 요즘은 이제 황당한 연구 중에 그 연구가 있어요. 미국 애들 수능 점수의 가장 큰 프리딕터가 뭐냐? 집에 화장실 몇 개 있니? 6개 이상 이러면 뭐 이제 SAT 점수가 되게 미국의 수능이 오늘이 수능 날이긴 한데 수능 점수가 높은 그 화장실 6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수능 점수가 높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려고 72년 연구를 해봤지만 결론은 똑같아. 아이의 성취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SES야.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인정을 못 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래. 인풋 SES가 부모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그 다음은 그러면 A 학교, B 학교 평균 SES가 똑같은데 왜 A 학교 애들이 성취도가 더 높아? 인풋이 똑같은데 왜 아웃풋이 다르지? 그래서 연구했던 게 79년 너터에서 효과적인 학교 연구였죠. 뭐가 달라? 프로세스가 달라. 프로세스. 대표적으로 교장의 리더십, 학교의 풍토,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교사의 열의. 그래서 2세대 학교 효과 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쿨 메이크 디퍼런스. 학교가 차이를 만든다. A 학교, B 학교 다니는 게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학교를 가봤더니, 일반 다르고 2반 다르던데? 왜 같은 학교인데 1반 다르고 2반 다르고 3반 달라요? 누가 달라? 티처. 3세대가 이제 티처 메이크 디퍼런스. 교사가 차이를 만든다. 같은 일반인데 1학기 다르고 또 2학기 다르던데? 같은 교사인데 왜 달라? 교사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수업이 달라지죠. 우리가 수업을 영어로는 instruction, teaching. 그래서 이제 teaching make difference. 결국은 뭐가 차이를 만드는 거야? teaching이, instruction이. 그러면 무엇이 teaching과 instruction에 영향을 주느냐? 초창기 연구는 성별, 학력, 석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경력, 적용이냐 고경력이냐. 연구해봤지만 뚜렷이 뭔가 차이가 없어. 오히려 적용력에 석사학위가 없는 막 신참들이 더 수업을 잘하고 오히려 막 고경력에 석사학위도 있는데 고참들이 더 수업을 못해 이런. 그래서 이제 뭐가 영향을 주냐 봤더니 프로페셔널 데벨롭먼트 흔히 이제 교사 연수 영어로는 PED라고 써요. 교사 연수가 차이를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새로운 우리가 이제 요즘 생성형 AI 화두인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법을 내가 새로 배워와가지고 수업에 적용해. 그럴 때 애들 성취도가 달라져. 그 원인이 교사 연수를 내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교사가 돼서 연수를 배우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욕할 거야. 이거 교사 연수 들어봐야 맨날 뻔한 일반론이고 우리 학교랑 맥락이 안 맞아. 들을 때는 와 했는데 당장 내가 오늘 수업에 쓰려고 그랬더니 내 학년, 과목, 우리 학교 특성이 하나도 안 맞네? 근데 옆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어제 만약에 이제 우리 5학년 2학기 사회가 역사니까 뭐 어제 고조선 수업 하셨어요? 수업했대. 수업 자료 있을까? 있대. 교사학습 주단도 있어. 있대. 퀴즈 문제도 있어. 있대. 이거 주실 수 준대. 똑같이 수업했더니 수업이 너무 잘 돼. 결국은 옆반 선생님한테 도움을 얻었더니 내 수업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다는. 그럼 옆반 선생님한테 어떻게 도움을 얻었어? 네트워크가 있었으니까.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못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등장한 게 교사 간의 소셜 네트워크가 있느냐가 양이죠. 일단 양이 있어야지. 얼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냐, 질. 그래서 네트워크의 양과 질이 학교 개혁에,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회 자본,
사회자본, 학교개혁 이 연구를 하고 있고 대상으로는 주로 이제 교사 대상으로 하다가 국내에 와서는 이제 학생들 제 연구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선배인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연구가 있고 요즘은 이제 유치원생에 관심이 생겨서 유치원생 연구를 하려고 하고 우리 이제 난동이나 난산이나 경계성 지능에 있는 학생들을 좀 어렵긴 할 텐데 기회가 되면 연구해 보려고 하고 특수교육, 발달지체 이런 아이들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연구들의 결론은 뭘까요? 이런 연구들의 결론은